우리는 인터넷만 켜도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먹기 전까지 썩으면 안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한 기술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세균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익혀 먹으라고 많이 하죠. 세균을 제거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가열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식품을 가열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맛이 변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3분 카레입니다. 요즘 HMR이 인기를 끌면서 비닐에 담겨져서 판매되는 간편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해먹는 거에선 나지 않는 특유의 맛이 있죠. 대부분의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121도의 온도에 가열하기 때문에 생기는 맛의 변화입니다. 또 고기나 채소, 생선 같은 신선식품을 삶거나 구워서 팔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가열하지 않고 세균을 억제하는 방법들이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금 쳐서 절이고 훈연하고 기름으로 공기를 차단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진공 포장도 하죠. 그리고 이겁니다. 김치는 여러 가지가 얽혀서 세균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소금도 치고요. 진공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기를 차단하고요. 그리고 먹어도 되는 세균, 유산균을 키워서 다른 유해균을 억제합니다. 이 중에 하나 부족해도 김치가 맛있게 안 익고 썩어버립니다. 대장균이나 퍼플엔진스 같은 유해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요소를 골고루 활용해서 음식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균을 억제하는 게 허들 이론의 핵심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예시가 해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즈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꼬릿한 냄새로 잘 알려진 블루치즈는 곰팡이가 세균을 억제하는 겁니다. 소금치고 훈연하는 건 세균이 자라질 못할 환경을 만드는 건데 얘는 조금 다릅니다. 곰팡이도 세균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균 싫어하는 곰팡이 중에서 우리가 먹어도 되는 애를 치즈에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곰팡이가 세균들을 잡아주고요. 곰팡이의 이런 특성을 약으로 쓴 게 페니실린입니다. 여기까지가 옛날 사람들이 살면서 얻어낸 삶의 지혜고요. 요즘에는 어떤 게 있나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1년도에 공개된 CJ 특허고요. 얘는 바이러스로 세균 잡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쉽게 말하면 유전물질 운반체입니다. 바이러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고요. 그러면 얘가 왜 보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 바이러스는 다른 생물의 세포에 자기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증식합니다. 바이러스들이 자기 유전자를 사람 세포에 집어넣으면 질병을 일으키는 거고요. 유전자를 식물이나 버섯에 집어넣으면 농부들이 골치 아파하고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들이 세균에 자기 유전자를 집어넣으면 세균들이 죽겠죠.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CJ의 특허 문건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항생제는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내성이 생겨서 음식에는 보통 못 쓰고 약으로만 쓰는 건데 이 방법은 그런 게 없어서 식품에 사용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는 것보다 느려서 그렇지 바이러스에도 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장 내에 이미 수많은 유해균과 세균 잡는 바이러스들이 존재하여 유해균과 싸우고 있는데 세균이 바이러스에 내성을 가질 수 없는 애였으면 우리가 배탈 나서 화장실 들락날락 걸릴 일도 별로 없었을 것 같네요. 또 다른 문제로는 크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면 충분히 작지 않냐 할 수 있는데 항생제로 쓰이는 얘네들은 분자 크기고 바이러스는 그 분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애입니다. 그러니 같은 양을 넣어도 항생제보다는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 얘기는 얘가 비싸다는 얘기와도 조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약을 쓸 수 없을 때 차선책으로 이런 세균 잡는 바이러스를 보통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들이 식품들에 쓰이고 있냐? 라고 물으시면 이걸 알려드릴게요. FDA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Generally Recognized as Safe의 약자고요. FDA는 미국 식품의약국입니다. 여기 등재가 되어 있어야 식품으로 팔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고요.
이 제도들은 식품 기업들이 충분한 평가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식품 첨가물만이 우리가 팔 수 있게 그리고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에 말한 거 다 몰라도 안심하고 맛있는 거 사 드시면 됩니다. 뭐 알면 더 좋고요.